폭등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미국 물가 때문에. 그러면 또 우리도 기준금리를 미국에 따라서 어느 정도 따라서 올려야 될 이런 환경에서 이 금리와 임대료, 특히 전세는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지금 이런 속도로 금리가 올라간다면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과거 몇 년 전처럼 전세 대란이 일어난다든가 그거는 당장 현재 환경에서는 올해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곽창석 도시화공간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몇 년간 쭉 보면은 상반기는 좀 위축됐다가 하반기 강세로 가는 모양새였거든요. 올해도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어쨌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지만은 올해는 특별히 좀 그 금리 환경이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상반기 좀 침체가 더 강해진 것 같아요. 시장은 늘 적응을 하니까 하반기에는 적응이 되면서 좀 위축된 거래량도 다소 늘어나고 전세든 매매든 상반기에 비해서는 좀 활발한 모습을 보이지 않겠는가,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올린 거에 비해서는 시장금리는 거의 3% 이상 올라가서 현재 대출금리가 거의 5%대 평균으로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상보다는 금리 인상이 앞으로 커질 수 있다는 불안감, 이런 게 시장에 먼저 작용을 했고, 또 저금리 시대에 맞춰서 우리 이제 주택에 대한 대출 환경이 만들어져 있었는데, 대출 규제가 있었는데, 금리 환경이 바뀌었는데 대출 규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바뀌지는 않았거든요. 하반기 이후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뀌느냐, 대출 환경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기준금리는 올라가는데 오히려 시장금리는 오르지 않거나 다소 떨어질 수도 있는 분위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시장이 적응을 해서 거래가 다시 재개될 수 있는 상황으로 진전될 것 같습니다. 폭등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미국 물가 때문에. 그러면 또 우리도 기준금리를 미국에 따라서 어느 정도 따라서 올려야 될 이런 환경에서 이 금리와 임대료, 특히 전세는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지금 이런 속도로 금리가 올라간다면 어쨌든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전세가 과거 몇 년 전처럼 전세 대란이 일어난다든가 그거는 당장 현재 환경에서는 올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늘 불안이 잠재되어 있는 게 내년 이후에 계속해서 입주량이 줄어들어요. 작년 이후에 지금 분양 물량이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 한 3년 내지 4년 정도는 계속 이제 수급의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계속 이제 임대료가 뛸 수 있는 환경인데,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면은 전세보다는 월세 쪽으로 많이 치우치게 되고 월세가 많이 뛰게 될 거고, 만약에 이런 수급 상황에서 금리가 많이 올라가지 않는다면은 다시 전세 대란이 내년 이후에 언제든지 펼쳐질 수 있는 현재 그런 수급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연속될 수 있었는데 이제는 8월 이후에 전세 만기가 돌아오면 임대인들도 그동안 이제 세금도 많이 올랐고 했으니까 올려받으려고 하고는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주변 환경들이 이렇게 올라간 전세 시세만큼 못 올려받는 환경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전세 대출이 5억까지 한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가 전세들은 대출 5억 가지고는 커버가 안 되죠. 그동안 한 5억짜리 전세면은 한 3억 가까이 올라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대출이 안 되니까 이게 순수 전세 쪽으로는
수요층이 가기가 어렵게 돼 있고, 또 뭐, 지금 또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이제 수요층, 전월세 수요층들도 전세보다는 월세 쪽으로 가는 게 오히려 유리한 환경이 현재 돼 있는 거고, 또 현재 고가 전세들은 더 어려움이 있는 게 지난 2020년 6.17 대책에서 이제 3억 초과 주택을 구입을 하면은 전세 대출이 아예 안 나오거든요. 그 이전에 구입해서도 9억이 초과한 주택을 갖고 있으면 전세 대출이 아예 안 나옵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고가 전세 사는 사람들은 무주택자보다는 집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본인 집은 딴 데 있고 여기 전세 거주하고 이러는데 이 집을 대출이 안 나오니까 옮길 수가 없는 환경이다 보니까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전세는 잘 나가질 않아요. 그런데 계속 그러면 전세는 안 빠지고 월세만 끊임없이 오를 수 있느냐? 최근에 보면 한 달에 한 막 8% 가까이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어 버리거든요. 뭐 이런 속도면은 이 연말쯤 가면 전세가 다 없어져야 될 수준인데 뭐 그렇게까지는 안 가겠지만은, 그래서 이런 변화 때문에 당분간 월세가 오르고 반전세 쪽으로 가겠지만 뭐 대출, 전세 대출 규제가 다소 풀린다거나 또는 뭐 월세가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이 되는 순간이 되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전세 쪽으로 수요가 다시 올 수 있는 거고요. 또 뭐 최근에 그 상생 임대인 제도들 뭐 이런 것들이 다 도입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전세 갱신하는 부분에서 5% 이내로 해서 전세값을 안정시키는 요인도 되기도 하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무주택자들이 거주가 어렵지만 이제 구입해서 거주가 어려운 무주택자들이 있어요. 생활권이 떨어져 있는 이런 경우에는 갭 투자를 할 수도 있는 환경이 펼쳐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게 또 주택, 지금 굉장히 위축돼 있는 주택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로 이제 하반기에 본격적인 이사철이 도래하는 게 한 8월 정도부터거든요. 8, 9월 정도에는 이렇게 전세 쪽으로 수요가 가면서 전세를 못 구한 사람들이 매매 쪽으로 이동하고 이러면서 매매 거래가 활발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무주택자뿐만이 아니라 투자 경험이 아주 많은 다주택자들도 굉장히 흔들려요. 왜냐하면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계속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나 이렇게 봐야 돼요. 만약 투자라면은 막 대출을 일으켜서 투자하는 행위라면은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으나, 현재는 내 집 마련을 한다는 거는 약간 다른 측면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뭘 기준으로 봐야 되냐면 현재 주택을 조성할 수 있는 원가보다 내가 싸게 사느냐 비싸게 사느냐의 문제로 생각하면 아주 단순해요. 지금은 건축비, 땅값, 인건비 다 올라 있어요. 그래서 현재 집값이 좀 올랐지만 어떤 곳들은 터무니없이 그 지역에서 공급할 수 있는 주택 가격보다 터무니없이 싼 데들도 있어요. 그럼 지금 이제 계속 뭐 인플레이든 뭐 스태그플레이션이 가면은 원가가 올라가는 구조이니까 그런 걸 사놓으면은 단기적으로 변동은 있을 수 있으나 결국 장기적으로 큰 손해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준을 원가로 생각하시고 움직이시면은 큰 무리는 없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